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바라보며 눈 딱 끼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방력이 뛰어난 나라들이 말입니다. 왜일까요? 전쟁이 내일 터질 수도 있는 나라가 되려면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그 합을 찾기 위해 어떤 나라들은 조용히 한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볼 겁니다. 대만과 중국의 거리를 아시나요? 고작 180km입니다. 비행교는 10분 남짓, 미사일로는 몇 분이면 닿는 거리예요. 지금 대만 사회의 분위기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싹한 이유가 있어요. 국민들은 전쟁 이야기를 매일 듣지만 누구도 언젠가 전쟁이 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혹시 오늘, 혹시 내일? 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의 총리는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대만에서 분쟁이 터지면 일본도 움직일 수 있다고요. 이건 더 이상의 외교 수사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중군 대만 주변에서 매주 실전급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대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 첫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대만 군부에서 정말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놀랍게도 전면전이 아닙니다. 다들 의외라고 하는데 대만군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첫날 중국이 상륙에 성공하는 그 순간. 왜일까요? 대만의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대만의 해안선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대규모 군대가 상륙할 수 있는 해안은 전체의 12%에 불과해요. 그 말은 방어해야 할 지점이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그 12%의 해안 중 단 하나로 뚫리면 대만의 방어선은 급격히 무너진다는 거죠.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전쟁은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첫 상륙을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냐면 대만군 고위 관계자들까지도 자신있게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첫 일은 시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3일을 버티지 못하면 국제사회의 지원이 도착하기 전에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은 미국이 지켜주지 않나?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대만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미국 무기를 도입했어요. F-16 전투기, 미사일 체계, 첨단 4개까지. 종이 위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현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계약을 하고 생산을 하고 배송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보통 수년이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국제 정세, 미국 정치의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지연될 수 있어요. 더 신박한 건 이겁니다. 지금 당장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무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무기가 많지만 준비 시간이 부족한 거죠. 대만의 지구청에서 조용히 나온 질문이 있었어요. 그 긴 시간을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건 단순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질문이었어요. 그때 대만이 문득 한 나라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이 선택이 왜 나왔을까요? 대만 군부의 회의실에서 조용히 오르내리기 시작한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죠. 한국? 왜 한국을 갑자기? 하지만 대만의 판단은 냉철했어요. 이유는 단순하지만 매우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뭔가 다르다. 한국은 전쟁이 끝난 나라라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전쟁을 멈춘 나라, 즉 휴전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최근에 큰 땅에서의 전쟁을 오래 치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무기는 언젠가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다릅니다. 한국은 70년을 휴전 상태로 살아왔어요. 매일 혹시 모를 때가 아니라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때를 대비하며 무기를 만들어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국 무기는 언젠가 쓸 무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시절에 써먹어야 하는 무기를 기준으로 설계했어요. 이 점이 대만의 현실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대만 군부는 깨달았어요. 우리와 같은 절약함으로 만든 무기가 있구나. 대만이 가장 먼저 주목한 한국 무기가 뭐냐면 바로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천무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로켓이 아니에요. 다양한 탄약을 운용할 수 있고 해안 방어와 상륙군 저지에 최적화된 무기예요. 또한 신속한 재장전과 집중 타격이 가능해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운용 범위와 실전 유연성에서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낫다고요. 이건 대담한 평가예요. 그런데 왜 대만이 이 무기에 주목했을까요? 왜냐하면 대만의 가장 시급한 전력 공백이 바로 첫날을 버티는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천무는 전장 60km의 사거리로 중국군의 상륙을 먼 곳서부터 저지할 수 있어요. 재장전이 빠르니까 연속적인 집중 타격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대만은 깨달았습니다. 이 무기다. 이 무기가 우리가 찾던 것이다. 대만의 관심은 천무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전차까지 확대됩니다. K2 전차를 아나요? 세계적으로 최고급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차입니다. 성능만 놓고 보면 어떤 나라도 그 우수성을 인정할 정도예요. 이론상으로는 최강의 전차라고까지 봐도 됩니다. 그런데 대만이 K2에 주목한 건 성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대만이 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빠른 납기, 거기에 생산 유연성까지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전쟁이 임박한 나라에게는 최고보다 중요한 데 있습니다. 바로
언제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미국 전차는 뛰어나지만 받으려면 기다려야 해요. 유럽 전차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국 전차는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실제로 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은 또한 전차 운영 노하우도 풍부해요. 70년을 전차와 함께 살아온 나라니까요. 대만은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같은 나라구나. 대만의 검토는 계속 확장됩니다. 천무와 K2 전차를 넘어서 잠수함, 미사일 체계, 항공무장까지 이제는 국방의 모든 영역으로 한국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만이 고민하던 전력 공백의 분야들과 한국 방산이 강점을 가진 분야들이 거의 정확히 겹쳤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특별한 나라거든요. 수십 년 동안 실제 전쟁 시나리오를 상정하며 무기를 만들어 온 나라예요. 대만이 혹시 모를 때를 생각하며 무기를 개발했다면 한국은 언제 터질지 모를 때를 생각하며 무기를 만들어 온 거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국 무기는 실전에 맞춰져 있어요. 교리가, 설계가, 운용 체계가 모두 현실의 전쟁을 대비한 거예요. 대만이 필요한 게 정확히 그것이었던 거죠. 이제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한국 방산이 주목받는 이유가 말입니다. 이건 국뽕이 아니에요. 마케팅도 아니고요. 단순한 감정도 아닙니다. 이건 살아남아야 하는 나라들이 현실적으로 내린 선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전쟁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을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70년을 휴전 상태로 지내며 천날을 버티는 무기를 만들어 온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우크라이나가, 폴란드가,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들은 묻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천날을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찾으러 세계는 조용히 한국의 문을 두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 한국의 방산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전 세계의 가장 위험한 나라들은 한국을 가장 믿음찬 파트너로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도 우리처럼 생존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대만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생존이 걸린 나라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